거기서 교황이 진짜 위중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날 오후 교황은 기관지 경련과 함께 구토와 급성 호흡 부전이 왔었다고 합니다. 알피에리 박사는 당시를 정말 절망적이었다. 우리는 그를 살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취임 후 여러 분야에서 교황청과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비밀주의를 투명화로 바꾸는 것이죠. 건강 상태 공개라는 대세를 거슬러 다시 비밀주의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3월 23일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요. 2월 14일 입원한 지 5주 만입니다. 2013년 취임한 후 프란치스코 교황이 5주씩 병원에 입원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폐렴 증세로 로마 시내 제멜리 병원에 입원한 것은 지난 2월 14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5주 동안 교황청 관계자와 신자들뿐 아니라 전 세계의 종교 담당 기자, 교황 기사를 담당하는 기자들 역시 교황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위중하다, 즉 크리티컬하다는 뉴스가 나온 이후로는 교황에 관한 기사를 업데이트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었고요. 교황은 1936년 12월 17일생입니다. 만 나이로 88세를 넘긴 고령이죠. 이 연세라면 폐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다가 폐혈증 위험까지 거론됐으니 정말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병세가 호전됐습니다. 차츰차츰 전화 통화도 하고 일상적인 결제도 할 수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더니 드디어 3월 23일에는 퇴원한 것이죠. 퇴원할 때에는 입원해 있던 병원 10층 발코니로 휠체어를 타고 나와 손을 흔들면서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을 5주 만에 스스로 공개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교황의 입원 과정을 보면서 과연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병세 브리핑입니다. 교황청 공보실은 2월 14일 교황이 입원한 직후부터 약간의 열, 슬라이트 피버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로 매일 아침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교황의 병세를 간략히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없던 일입니다. 과거 교황의 병세는 여느 국가 원수와 마찬가지로 극비, 보안사항이었습니다. 과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나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경우에도 선종하기 직전까지 정확한 병세나 건강 상태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날 선종 소식이 전해지곤 했지요.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자신이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공식 확인하기를 원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난 2월 14일 입원 후 2월 17일까지는 안정적, 스테이블이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18일엔 양쪽 폐에 폐렴이 발생했고 상대는 복합적, 컴플렉스하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2월 21일에는 치료에 반응은 하고 있지만 위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는 주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외신에서는 위중이란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당시 주치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 언론 앞에서 40분 동안 교황의 건강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료진은 교황이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완전히 위험에서 벗어난 것도 아닌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낙관도 비관도 아닌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과장도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치의 알피에리 박사는 교황님은 자신의 건강과 관련해 아무것도 숨기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병세를 정확히 알리라는 뜻이지요. 교황청이 매일 교황의 병세를 공개한 이유가 바로 교황의 의지였다는 것을 밝힌 셈입니다. 사실 교황은 공인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병세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밝히기를 거부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교황은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교황의 지시처럼 교황청의 발표는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양쪽 폐의 폐렴 진단, 호흡곤란, 고유량의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착용, 혈소판 감소증, 수혈, 신부전증 등의 구체적인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인공호흡기의 경우에도 튜브형인지 코와 입을 덮는 마스크형인지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던 지난 26일과 27일 드디어 브리핑에서 위중이란 단어가 사라지고 경미한 호전이란 표현이 등장했죠. 그렇지만 곧바로 지난달 28일에는 다시 기관지 경련과 구토 증상을 보였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렇게 고비를 하나씩 넘기던 교황은 3월 6일엔 병상에서 육성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은 광장에서 내 건강을 위해 기도해 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신의 가호와 성모 마리아의 보호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국어인 스페인어로 녹음한 육성은 약간 숨이 찼지만 교황이 위중한 상태를 벗어났음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 기간 저도 바티칸 뉴스 속보를 통해 수시로 교황청의 브리핑을 받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 잘 주무셨다 같은 한 줄짜리 브리핑도 있었고 설명이 조금 더 긴 날도 있었습니다. 발표 패턴을 봤더니 한 줄짜리 브리핑이 나온 날은 위중하지만 밤을 넘겼다는 뜻이었던 것 같고요. 설명이 조금 긴 날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괜찮다는 의미인 것 같았습니다. 발표가 짧든 길든 내용은 전혀 과장이 없었고 불필요한 희망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의 병세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라고 한 교황의 지시는 쓸데없는 억측과 가짜한 뉴스를 막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유명인의 공개 활동이 줄어들고 뜸해지면 바로 건강 이상설을 비롯한 온갖 억측과 루머가 돌기 마련입니다. 교황청의 경우는 워낙 비밀이 많기 때문에 온갖 소문과 루머에 산실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이 앞장서서 매일 교황의 병세를 직접 공개하니 가짜 뉴스나 억측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교황의 병실에 몇몇 사람들이 따로 특별 면회를 하면서 교황 사후에 후계 구도를 논의했다는 등의 뉴스가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프란치스코 교황은 취임 후 여러 분야에서 교황청과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비밀주의를 투명화로 바꾸는 것이죠. 이번 자신의 병세 공개 지시도 그런 개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누가 교황이 되더라도 건강 상태 공개라는 대세를 거슬러 다시 비밀주의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병석에서도 개혁을 지휘했던 셈입니다. 그런데 교황의 퇴원 이틀 후 약간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교황 의료팀장 주치의인 알피에리 박사가 지난 25일 이탈리아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교황이 진짜 위중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로 2월 28일이었답니다. 이날 오후 교황은 기관지 경련과 함께 구토와 급성 호흡 부전이 왔었다고 합니다. 알피에리 박사는 당시를 정말 절망적이었다. 우리는 그를 살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일부 장기의 손상을 각오하고 치료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치료를 포기하고 교황을 편안하게 보내드릴지 선택을 해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치료를 선택했고 교황은 고비를 넘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도 교황은 의식이 또렷했고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다시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2월 28일 상황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당시 교황청 발표에서는 분명 기관지 경련 그리고 구토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표현은 없었죠. 교황의 병세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는 했지만 100% 투명한 공개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교황은 퇴원해서 원래 머물고 있던 산타마리아의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의료진은 약 2달 정도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황이 마지막까지 건강을 잘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2027년 한국에서 세계 청년 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건강을 회복하셔서 세계 청년 대회에 참석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